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봉사 시간이 왔습니다. 우리 여러분 지난번 한 거 잠깐 복습을 해볼게요. 자, 1592년에 오호 무슨 내란이 터집니까? 임진왜란이 터지죠. 누가 일으켜요? 토요토미 히데요시. 자, 원인이 뭐예요? 자, 바로 조선에게 길을 빌려달라. 핑계죠? 중국 쳐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중국 먹거나 무역을 재개하고 싶은 거죠. 자, 그랬을 때 조선 쳐들어오자마자 야, 명나라를 정벌할 테니 니네가 길을 안내해라. 기억나죠? 정명향도 혹은 명나라 정벌할 테니 길을 빌려달라. 정명가도. 우리가 여러분 당연히 바보가 아니니까 거절했겠죠. 그래서 여러분 부산포에서 전쟁이 났지만 바로 우리가 하루 만에 점령당하죠. 그런 와중에 여러분 일본 애들이 쭉쭉 밀고 가니까 어떻게 여러분 선조는 어쩔 수 없이 한양을 버리고 어디까지 도망갑니까? 의주까지 갈 수밖에 없었죠. 그 와중에 너무 일본군이 싸움을 잘하니까 육지에서는 관군이 만나면 거의 다 패했죠. 하지만 여러분 다행히 무슨 병이 등장했어요? 의병 중에 국사 시간에 배웠죠? 가장 유명한 의병 홍해장군 곽재우. 그 다음에 여러분 수많은 무슨 병? 승병. 자, 해보자. 서산대사, 삼영당 대사가 여러분 등장해서 고릴라야 게릴라야 게릴라전으로 엄청나게 일본 애들을 괴롭혔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의 성웅 누가 등장해요? 이순신 장군이 등장해서 여러분 1592년 이거 기억나죠? 우리 민족의 3대 대첩 중에 하나인 한산도 대첩으로 서해와 남해를 우리가 제해권을 딱 장악해버리죠. 그 와중에 여러분 조선을 도우러 누가 도와주러 와요? 명나라가 도와주러 오죠. 그래서 1592년 겨울에 조명 무슨 군이 만들어져요? 조명 연합군이 만들어지죠. 그러면 명나라가 도와준 이유는 실제적으로 뭐야? 자, 조선이 뺏기면 중국을 쳐들어가겠죠. 조선 망하자마자 잘못하면 여러분 무슨 동? 랴우동 지역을 일본이 먹으면 그 다음엔 중국 완전히 중심부가 뚫리겠죠. 그래서 랴우동 지역을 지키기 위해서 순망치안. 요게 실제적인 이유고요. 두 번째는 뭐야? 거치나마 우리가 지금 무슨 책봉하고 있어요? 명나라와 조공 책봉. 신하를 도우러 보내겠다는 명분으로 또 온 것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조명연합군으로 오예 드디어 우리가 무슨 성을 함락해요? 평양성을 함락하죠. 이때 그 명나라 장군 누구? CM송이야? 이여송이야? 이여송? 그다음에 송응창. 그런데 여러분 평양성을 점령한 건 좋았는데 명나라 장군 무슨 송이 여러분? 이여송이 너무 흥분해가지고 여러분 혼자서 쫓아가죠. 일본군을 쫓아갔다가 여러분 무슨 전투에서? 벽제간 전투에서 명나라가 엄청나게 깨지죠. 이때 명나라가 놀라죠. 뭘 놀래? 아, 일본군 세구나. 함부로 덤비면 큰일 나겠다. 이 벽제간 전투 이후에 일본이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여요. 이때 명나라가 제의를 해서 야, 일본아 우리 좀 얘기 좀 하자 해서 여러분 무려 몇 년 동안 강화 협상이 벌어집니까? 3년 동안 벌어지죠. 해보자. 1500 여러분 94년부터 대략 1597년까지 여러분 요 4년 동안 자 명나라가 제의를 해서 여러분 일본이랑 무슨 협상이 벌어져요? 강화 협상이 벌어지죠. 이때 일본 토요토미가 여러 가지 요구를 걸죠. 하나가 뭐냐? 첫째, 명나라 황제의 공주를 일본의 후궁으로 출가시켜라. 누구한테? 천황의 후궁으로 명나라 공주 달래요. 명나라가 미쳤어요, 여러분. 말도 안 되죠. 그리고 두 번째, 조선이 전국이 몇 도였어요? 8도였거든요. 그러면 조선 전국이 8도인데 조선의 딱 반, 몇 도를 내놔라. 4도를 일본에게 주래요. 야, 이거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일본과 명나라의 무역을 다시 하자. 한마디로 뭐야? 무슨 무역을? 감한무역을 다시 하재요. 그리고 네 번째, 조선의 왕자, 왕족을 인질로 보내래요. 야, 이거 여러분 너무 심하죠? 아니, 어디까지는 이해가 돼? 그래, 무역은 해줄게까지는 인정이 되는데 조선의 반을 달래요. 조선 왕자랑
왕족 12명을 인질로 보내래요. 더 황당한 거. 명나라 공주를 후궁으로 보내래요. 여러분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강화협상이 결렬되자마자 1597년에 다시 쳐들어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자 여러분 따내 볼게요. 무슨 재란이라고 불러요? 정유재란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얘기. 여러분 3년 동안 우리가 강화협상하면서 놀지 않았겠죠? 일본 놈들 잡아다가 그 놈들 검술도 연구하고 조총도 만들고 명나라한테 여러분 여러 가지 막 기술도 배웠겠죠. 그래서 여러분 정유재란 터지자마자 육지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경상도 쪽으로 어떻게 해요? 일본군을 딱 몰아가지고 꼼짝마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아이고 여러분 해군이 문제였죠. 자 해볼게 재밌게. 이때 강화협상 중에 선조가 누구를 잡아들여요? 여러분 이순신을 잡아들여가지고 막 고문하고 죽이려고 그랬죠. 대신에 여러분 이순신 대신에 나쁜 분은 아니지만 원균 장군이 이순신의 25,000명의 병력과 200척의 배를 가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해요? 정유재란 터지자마자 여러분 좀 슬퍼요. 나오진 않아요. 7,000량 여러분 전투에서 원균 장군 열심히 싸우다가 전사하고 배 200척 전멸, 군사 25,000명 여러분 전멸당했죠. 그때서야 여러분 다시 누가 오셔요? 이순신이 딱 왔는데 너무나 유명하죠. 배 몇 척이에요? 12척. 일본 배는 수백 척이죠. 이때 여러분 우리의 영웅 이순신이 완전히 기적을 만들어내죠. 12척 가지고 명량하게 133척을 격파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대첩? 명량대첩. 이거 다 영화 본 적 있으시죠? 그러다가 여러분 갑자기 1592년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을 해요. 언제? 1598년에 여러분 토요토미 무슨 요시가 히데요시가 죽으면서 임난이 끝납니다. 이때 일본 놈들이 이순신에게 부탁을 해요. 야 이순신 토요토미 죽었으니까 우리 그냥 갈 테니까 전쟁 그만하자. 우리가 포를 하든가 약탈한 거 다 줄게 라고 했더니 우리의 이순신이 뭐라 그래요? 야 올 때는 그냥 왔는데 갈 때는 그냥 못 가. 여러분 끝까지 쫓아가서 다 죽여버리자. 자 이거를 그 위대한 여러분 무슨 대첩이라 부릅니까? 노량대첩. 여기서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순신 장군이 여기서 이제 NO 하시면서 전사했다. 그래서 임진왜란의 마지막 전투 NO 무슨 전투? 노량대첩입니다. 근데 이제 사족을 달자면 이순신 장군이 여러분 요때 죽지 않았다는 썰이 있죠. 썰이야 썰. 왜 그러느냐? 첫째, 노량대첩에서 이순신이 죽은 거를 가족 외에는 본 사람이 없다. 두 번째, 전쟁 끝나고 나서 수많은 사람이 이순신 장군을 봤다는 증언이 있어요. 세 번째, 이순신 장군의 무덤이 이순신 장군 돌아가신 다음에 몇 년 있다가 이장 무덤을 옮겨요. 야, 아니 갑자기 무덤을 옮길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야사예요. 썰에 의하면 아마 이순신 장군이 노량대첩 때 일부러 돌아가신 것처럼 한 거 아닐까라는 추측도 있습니다. 왜냐? 여러분 앞에서 봤다시피 그렇게 큰 공을 세웠는데 자꾸 선조가 죽이려고 그러죠. 왜 죽이려고 그래요? 선조는 전쟁 나자마자 의주로 도망갔지만 이순신은 민족을 구했잖아. 질투. 잘못하면 또 선조가 여러분 건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죽은 척한 게 아닐까라는 썰, 야설도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임난이 끝났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임진왜란, 정유재란의 결과가 더 중요하죠. 그러면 하나하나 해볼게요. 자, 임난의 결과. 조선은 어땠을까요? 장난 아니죠, 여러분. 그거 외우지 맙시다. 해볼게요. 조선, 임난 결과. 수많은 사람이 맞아 죽거나 병들어 죽거나 굶어 죽었죠. 인구가 격감합니다. 7년 동안 여러분 전쟁하느라고 토지가 농사 못 지니까 토지가 완전히 황폐화됐죠. 그러면 농사 못 지니까 세금도 못 거두니까 당연히 재정이 엄청 악화됐겠죠. 또 하나 수많은 여러분 문화재가 불타거나 어떻게 여러분 불타거나 약탈당했겠죠. 이거는 뭐 모든 전쟁에 다 공통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임난의 결과. 이게 중요해요. 이때 조선 양반들이 명나라 아니었으면 우리 조선은 망했다.
우리 조선은 누가 구해준 거야? 명나라가 구해준 거다. 명나라가 우리 어머니고 아버지고 우리의 황제다. 여러분, 가뜩이나 사대주의인데 임난 이후에 대다수 왕이랑 양반들이요 완전히 명나라를 진짜 사랑하고 흠모하고 너무 지나치게 존경을 해버려요. 이걸 뭐라 그러느냐? 명나라 때문에 다시 만들어졌다. 우리 조선이 원래는 망하는 건데 명나라가 우리 조정을 다시 만들어줬다. 이거를 제조지은이라 부릅니다. 그럼 여러분, 임난 끝나고 명나라를 숭배하는 사상이 여러분 높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 지나치게 많아져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 솔직히 여러분, 명나라가 도와준 거 정말 고마운데 명나라만큼 누구도 잘 싸웠어요. 이순신, 삼영당, 서산대사, 권율, 수많은 의병장 역할도 엄청 컸거든. 근데 선조가 이걸 약간 만든 것도 있어. 왜냐? 선조는 도망쳤잖아요. 도망쳤는데 이순신이랑 의병장들은 잘 싸웠잖아. 그럼 자기도 뭔가 내세워야 되겠죠. 그때 하는 말, 야! 권율이나 이순신 별로 없고 명나라가 다 한 거야. 왜냐? 이렇게 얘기해야 돼. 왜? 명나라 누가 부른 거야? 나 선조가 불렀거든. 이런 논리를 여러분 하려고 만든 건데 뜻밖에도 모든 양반들이 명나라를 어버이, 스승으로 모시는 지경에 빠집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무슨 지은이라 불러요? 제조지은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지은? 제조지은. 그 다음에 네 번째, 임난의 결과. 선조 죽은 다음에 여러분 무슨 군이 등장해요? 광해군이 등장하는데 임난 끝났더니 많은 사람이 다치고 여러분 죽었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요 광해군이 여러분 허준이란 사람을 시켜서 여러분 무슨 보감? 동의보감도 만들게 하고, 또 임난 끝나서 농민들 여러분 굶어 죽고 있는데 너무 세금, 특산품 내는 세금이 너무 지나친 거야. 그래서 여러분 광해군이 임난 끝나고 여러분 조금 있다가 무슨 법을 합니까? 대동법을 해서 여러분 월급이래. 세금을 확 깎아주는 거 하죠. 그래서 여러분 임난 끝나고 결과 중에 조선은 요게 제일 잘 나와요. 무슨 지은? 명나라를 너무나 사랑하는 무슨 지은이 유행하기 시작했다. 제조지은. 요거고 나머지는 여러분 그냥 국사랑 상식적으로 딱 아시면 돼요. 뭔지 아시겠죠? 또 하나, 임난의 결과 중에 하나가 뭐냐? 여러분, 항외가 많이 생겼대요. 항외가 뭐냐? 되게 웃기다. 일본의 장군 중에 여러분, 야! 너 이거 사야간다. 사야가라는 장군이 있는데 500명 정도 되는 부대의 장군이야. 근데 이 사람이 임난 딱 털어지자마자 조선에 오더니, 아니, 조선은 선비의 국가다. 나가 비록 일본 사람이지만 군자의 국가를 칠 수 없다. 부하 500명 데리고 여러분 귀순을 해요. 그러니까 선조가 너무 좋은 거야. 왜냐? 요 사야가라는 일본 외장은 부하 500명 데리고 있죠. 또 알고 봤더니 조총의 명인이래. 게다가 검술도 잘하죠. 그래서 선조가 너무 이뻐서, 야, 사야가야, 너 외군 장군이지만 항복했지만 우리가 조선 사람으로 귀순을 받아줄게 해서 여러분 요 사야가한테 이름을 김충선이라고 지어줘요. 그래서 요 김충선 장군이 자기 귀순한 부하 500명 가지고 임진왜란, 정명호란 때까지도 여러분 조선 측이랑 같이 싸웠대. 그래서 요 분이 김해김 씨인데 그 앞쪽에 뭔가 붙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와, 임난의 결과 항해에도 들어왔다. 이 사람 여러분 비록 일본 사람이지만 우리나라 귀순해가지고 일본군이랑 열나 싸운 사람이에요. 자, 야, 너 이거 사야간다. 무슨 가? 사야가. 무슨 충선? 김충선. 임난의 결과 항해도 생겼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임난의 결과. 다시 얘기했지만 조선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5번 무슨 지은 개념이 생겼다. 제조지은. 제조지은. 그리고 좀 특이한 사람. 임난 중에 자기 부하 500명이랑 조총 가지고 귀순했어요. 사야가 가로치고 무슨 충선? 김충선 됐고요. 그럼 여러분 임난의 결과. 명나라 어땠을까요? 진짜 불쌍해요. 뭐냐 여러분? 명나라는요 7년 동안, 자, 돈도 예를 들어 볼게. 돈도 요즘식으로 얘기하면은 5천조를 쓰고 군사도 여러분 50만 명을 보내줬어요. 임난 때. 고맙긴 하지.
자, 그럼 봐봐 여러분. 돈도 엄청 썼죠. 군사도 엄청 보냈는데 다 월급 줘야 되겠죠. 그래서 임난의 결과 여러분, 명나라는 국가의 돈, 재정이 엄청나게 악화돼요. 그러면 재정이 악화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환관. 환관이 뭔지 알죠? 내시를 시켜서 여러분, 전국에서 세금을 지나치게 많이 걷어요. 아니, 봐봐. 아니, 재정이 악화된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럼 적당히 그냥 꾸준히 걷어야 되는데요. 이 명나라 황제가 바본지 환관 시켜다가, 야! 지방 내려가서 세금을 걷어오래. 근데 여러분, 요 환관들, 특히 탐욕이 되게 심하죠. 10배 걷으라는 거를 20배, 30배를 걷는 거야. 그렇게 여러분 20, 30년 동안 너무 지나치게 세금을 걷으니까요. 결국 1644년 임난 끝나고 여러분 40년쯤 있다가 요 환관들이 너무 세금을 광범위하게 많이 걷었다. 이거를 옛날 용어로는 아예 역사 용어가 있어요. 광세의 패라고 불러요. 즉 지나치게 세금을 많이 걷었다. 무슨 패? 광세패요. 야, 그럼 생각해봐요.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여러분 수십 년 동안 세금을 너무 걷으니까 참다가 여러분 뻥 하고 터지는데 바로 뭐냐? 여러분 농민 밀란이 터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1644년에 여러분 이자성의 난으로 여러분 결국 명나라가 멸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봐봐. 여러분 중국사에서는요. 세금을 잘못 걷으면 혹은 너무 차별하면은 뻥 뭐가 터져요? 밀란 터져 나라가 망하죠. 재밌게 보자. 최초로 중국을 통일한 여러분 진시황의 진나라도 결국 거의 밀란으로 망한 거죠. 해볼게. 진승 오강의 난. 그 다음에 유방이 사온 여러분 항고조 한나라도 결국 여러분 뭐야? 농민 밀란. 무슨 적의 난? 황건적의 난. 당나라도 여러분 절도사들이 너무 세금 많이 걷고 세상이 혼란스러우니까 자 사람 이름이죠? 들소야 황소야. 황소의 난. 그 다음에 원나라도 여러분 교초 발행해서 세금 많이 걷고 민중 학대하니까 뭐예요? 홍건적의 난이에요. 그러면 명나라도 결국 밀란 때문에 망하는 거죠. 자, 무슨 자성의 난? 이자성의 난. 연도까지 외우면 좋아요. 1644 됐고요. 그러면 그러면 임난의 결과 가장 황당한 건 누가 되는 거예요? 명나라죠. 아예 세금 걷다가 나라가 망했습니다. 무슨 자성의 난? 이자성의 난. 여기까지 알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누가 줬느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 자 대충 그려볼게요. 여기가 여러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무슨 지역이에요? 만주 지역이죠. 요 만주 지역에는 여러분 자 무슨 족이 살고 있었어요? 여진족이 살고 있었었죠. 그런데 이 여진족이 여러분 이렇게 수십 개로 갈라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 여진족이 여러분 너무 힘이 세요. 그래서 이 당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여진 기병 1만 명이면 여진 기병 1만 명이면 천하를 평정할 수 있을 만큼 힘이 세다. 여진 기병 1만 명이면 평천하다. 무슨 말이냐? 여진들이 그만큼 힘이 센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여기 명나라와 조선이요 이렇게 반으로 뚝 잘라서 명나라가 여기 여진족 두드려 패고 조선이 여기 여진족 클만 하면 두드려 패가지고 성장을 못하게 막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요 명나라와 조선이 일본이랑 무슨 회랑 임진왜란 하는 동안 여러분 여진을 못 건드렸죠. 이때 여러분 여진족의 영웅이 등장하는데 이름하여 이빨을 많이 안 닦아요. 누르하치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빨을 안 닦아서 이빨이 누란 게 아니에요. 이 누르하치가 딱 봤더니 잘 됐네. 명나라와 조선이 일본이랑 싸우나 하고 신경을 못 쓰잖아요. 이때 여러분 누르하치가 명나라에게 막 아부하는 척 하면서 어떻게 해요? 여기 있는 여진족을 여러분 다 통일을 합니다. 하나 재밌는 얘기 해줄까요? 이미 임난 때 거의 통일을 했나 봐. 그 증거가 뭐냐? 임진왜란 터지자마자 누르하치가 조선에게 편지를 써. 선조씨야. 필요하시면 나 누르하치가 5만 명의 기병을 가지고 일본이랑 싸우겠대. 이때 선조가 너무 좋아서 막 오케이 하려고 했는데 신하들이 말려. 그러니까 선조가 왜 말리냐고. 아 전하 저 누르하치 오랑캐인데
만약에 5만 명 가지고 일본 거 쓸어낸 다음에 안 돌아가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맞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거부를 해요. 더 웃긴 얘기 해줄까? 태국, 여러분 타이 아시죠? 태국도 이때 명나라에게 편지를 썼대요. 야, 나 태국인데 명나라야. 네가 허락을 하면 우리 태국이 20만 명 데리고 일본을 쳐들어가서 일본을 털겠대 라고 했는데, 이건 약간 이런 말을 하긴 했거든요. 근데 실현이 불가능한 게, 야, 어떻게 태국에서 여기까지 가니? 여하튼 뭐 그런 일이 때문에. 자, 그럼 여러분 이 누르하치가 결국 어떻게 하느냐? 1616년에 임난 끝난 여러분 20년쯤에 바로 여러분 여진족을 통일해서 나라를 세우는데, 그 나라 이름이 바로 무슨 금이 돼요? 후금이 돼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느냐? 여러분 나중에 요 후금이 나라 이름이 뭐로 바뀌어요? 청으로 바뀐 다음에 얘네가 조선도 두드려 패고 명나라 농민 밀란이었던 이자성 진압한 다음에 얘네가 여러분 명을 차지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임진왜란 때 결과적으로 가장 재미를 본 건 바로 후금의 무슨 하치? 누르하치가 되는 거죠. 참고로 여러분 이 누르하치가 군대 조직을 만드는데 바로 부족제 가지고 군대 조직을 만들어요. 제가 봤더니 이 여진족이 큰 집단이 8개가 있었나 봐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게 깃발이죠. 뭐 파란색, 노란색, 주황색에서 여러분 8가지 깃발인데, 요 깃발 하나당 군사가 한 6,000명 됐나 봐. 그래서 6,000명을 6,000명 단위로 8개의 깃발 가지고 부족별로 군사 내지는 세금 내지는 걷는 조직을 만들었다. 그래서 누르하치가 여러분 후금 만들면서 만든 군사 조직을 팔기군 내지는 무슨 자라 부릅니까? 팔기자라 부릅니다. 그럼 복습해보자. 여러분 원나라 때 군사 제도이면서 세금 걷는 행정단위 제도가 10호제, 100호제, 1000호제, 만호제 있죠. 그 다음에 금나라,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도 무슨 모국제? 맹한모국제 300단위, 3000단위였죠. 그러면은 그거랑 똑같은 거야. 누르하치는 여러분 그거를 무슨 금이라 불러요? 팔기군. 무슨 군? 팔기군. 후금 때 팔기군. 기억나세요? 그래서 후금이 나중에 나라 이름을 뭐로 바꿔요? 청으로 바꾸거든요. 요때 군사 제도도 무슨 군? 팔기군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지우겠습니다. 그러면 결론. 임난의 결과. 조선 3분의 2쯤 망했다. 명나라 나중에 이자성의 난으로 망한다. 누구만 재미를 봤다. 만주족 후금. 무슨 하치? 누르하치. 연도 외울게요. 1616에 후금을 세우고, 후금 세우면서 여러분 걔네 군대가 무슨 군이에요? 팔기군이죠. 그러면 명나라 했죠? 조선 했죠? 후금 했죠? 누구 나왔어? 임난의 결과 1번이죠. 해보자 여러분. 자, 임난의 결과 여러분 짠 하고 1번입니다. 1번은요. 자, 여러분 누가 죽었어요?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었죠.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으면서 죽기 직전에 어린 아들이 있었는데, 토요토미의 부하이자 약간 라이벌이 있어요. 누구냐 여러분? 따라해보자. 무슨 가와, 도쿠가와, 무슨 야스, 이에야스가 있는데, 토요토미가 불안한 거야. 왜? 자기 부하지만 힘이 세거든요. 실제로 여러분 토요토미가 도쿠가와를 제압은 할 수 있지만 이기지 못했어. 그랬을 때 이 토요토미가 죽기 전에 도쿠가와에게 부탁을 해요. 야, 도쿠가와야, 내가 죽더라도 우리 아들을 잘 지켜달라 하고 막 각서 쓰고 사인까지 하고 도쿠가와의 딸이랑 토요토미 아들이랑 여러분 결혼까지 시켜요. 그리고 죽을 때도 막 토요토미가 도쿠가와 막 손잡고 죽는데, 역시 이 도쿠가와가 의리파야. 뭐냐?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자마자 2년 있다가 여러분 바로 토요토미 아들이랑 전쟁을 합니다. 그거를 1600년에 세끼 가하라 전투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요 세끼 가하라 전투는 토요토미 자식을 지지하는 다이묘라, 도쿠가와를 지지하는 다이묘가 싸우는데 누가 이기느냐? 도쿠가와가 이기고 토요토미 가문이 져요. 이때부터 여러분 이게 누가 짱인 거야? 도쿠가와가 짱인 거야. 그래서 3년 동안 눈치 보다가 결국 토요토미 아들까지 죽이고 여러분 1603년에 토쿠가와가 토요토미 가문을 멸망시킨 다음에요.
지금의 도쿄 아시죠? 도쿄를 여러분 옛날에는 무슨 도라 불렀어요? 에도라 불렀거든요. 그래서 결국 1600년 이렇게 해요. 야, 너 토요토미 새끼지? 저리 가. 새끼 가라. 새끼 가. 해서 없애버린 다음에 1603년에 여러분 마지막 막부인 여러분 무슨 막부를 열게 되는 거예요? 에도 막부를 열게 되는 거야. 그러면 결론 내려보자. 임진왜란의 결과. 일본에서는 토요토미 가문을 누가? 도쿠가와 가문이 멸망시켰다. 그 전쟁의 계기. 연도 외워야 돼요. 1600년에 이 새끼 가! 뭐라고요? 새끼 가라. 그래서 3년 있다가 에도 막부가 세워졌다. 즉 일본은 임난의 결과 써볼게요. 정권이 무슨 권이? 정권이 교체가 됐다. 일본도 정권 교체 끝난 게 아니에요. 오호, 그러면 일본은 임난 끝나자마자 정권이 교체가 됐고요. 두 번째, 여러분 일본에서는 자 임진왜란을 여러분 따라해 볼게요. 무슨 전쟁이라 불러요? 세라믹 워, 도자기 전쟁이라 부른대요. 왜냐? 임난 전에 일본은 거의 도자기 문화가 여러분 형편없었나 봐. 그래서 여러분 임난 중에 조선에 도자기 만드는 도공인 우리 집이 좀 작아요. 무슨 평? 2, 3평. 무슨 수간? 여러분 심수관이라는 도공들을 납치해가. 근데 일본 놈들이 좀 배울 건 있더라. 뭐냐? 우리 여러분 조선에서는요 도공들의 그 사회적 지위가 낮았어. 착취당하고 좀 함부로 돼 있는데 일본은 2, 3평이랑 심수관을 잡아가자마자 거대한 집을 져주고요. 엄청난 여러분 작업장을 대주고 내가 알기로 여러분 나중에 무사, 사무라이 계급을 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일본에 잡혀간 누구야? 2, 3평 심수관이 여러분 도자기를 만드는데 문제는 뭐냐? 이분들이 죽어도 그 아들들이 요 이름을 따요. 2, 3평 2대, 2, 3평 3대. 그래서 내 기억으로는 2, 3평 거의 17대, 심수관 20대. 아직도 여러분 도자기를 만들어서 일본의 국보급이래요. 그래서 임난의 결과 일본 놈들은 첫째 정권도 바뀌었지만 무슨 문화가 엄청 꼽혔다. 도자기 문화가 꼽혔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좀 집이 작아요. 무슨 3평? 2, 3평. 심수관 그 후손들이 아직도 그 이름 쓰고 있죠? 1년에 한 번인가 가끔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 여러분 도자기 전시회다 한번 가보세요. 난 안 가봤어요. 자, 그러면 자 1번 임난의 결과 무슨 권이 교체가 됐다. 정권이 교체가 됐다. 그리고 여러분 무슨 문화가 굉장히 꼽히기 시작했다. 도자기 문화가 꼽혔다. 심수관 2, 3평. 게다가 여러분 임진왜란 중에 여러분 자 이거 한번 배운 적 있을 거예요. 이황 할아버지 하면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 뭐의 대가예요? 성리학의 대가시죠. 이분은 성리학 중에 야 중요하다. 이치 기가 아니라 우주의 원리, 양심, 도덕이 더 중요하다. 여러분 무슨 논자야? 주리론이죠. 그런데 임난 중에 정유재란 때 이황 할아버지 여러분 제자인 누가 잡혀가요? 강항이 잡혀갑니다. 근데 이분도 여러분 뭐의 대가야? 성리학의 대가죠. 그러면 강항이 잡혀갔을 때 여러분 일본의 자 스님이었던 자 외울게요. 후지와라 무슨 카 아저씨가 후지와라 세기가가 강항과 교류한다고 나왔는데 에이 말이 교류지. 요 후지와라 세기가가 누구에게 성리학을 배워요? 강항한테 성리학을 배웁니다. 배워서 여러분 이 후지와라 세기가가 책을 쓰는데 바로 사서 오경 여러분 외훈이라는 책을 써서 여러분 일본의 성리학을 발전시킵니다. 그래서 이 후지와라 세이카가 강항 할아버지 고맙다고 나중에 조선에 보내주세요. 그래서 이분이 조선 와가지고 막 책 쓰고 다시 학자로 활동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요 후지와라 세이카의 제자가 되게 중요해요. 바로 누구냐? 이거 여러분 우리 한 번쯤 배운 적 있어요. 누구냐면요. 자 따라해 볼게요. 하야시 무슨 잔? 라잔이에요. 그러면 요 하야시 라잔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 도쿠가와 에도 막부를 만든 도쿠가와 무슨 야스? 이에야스의 브레인이에요. 내가 이거 한번 한 적이 있을 거야. 해보자 여러분. 니네 여러분 조선 세운 사람이 무슨 성계예요?
이성계인데 이성계는 무인이죠. 독후가와 이에야스 무인이죠. 나라를 세웠지만 나라를 정비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학자가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성계를 도와준 사람이 바로 인생을 정면으로 도전한다. 무슨 도전? 정도전이죠. 그러면 정도전은 여러분 무슨 학을 가지고 성리학을 가지고 이성계 도와서 조선의 제도와 문물을 정비를 했죠. 마찬가지 여러분 독후가와 이에야스가 무슨 성계라면 여러분 이 성계라면요 후지와라 세이카의 제자인 무슨 나잔 하야시 나잔이 바로 독후가와 이에야스의 정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독후가와 이에야스가 하야시 나잔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 에도 막부는 놀라지 마세요. 사무라이지만 성리학을 나라의 관함으로 삼고 성리학을 가르치려고 여러분 학교인 무슨마 성당까지 만들었어요. 유시마 성당까지 만들었다. 그래서 요거를 처음 듣는 학생들은 좀 요거 다시 앞부분에 공부를 하고요. 지금 선생님 수업을 꾸준히 들은 학생들은 요거 다 기억이 날 거야. 뭔지 아시겠죠? 말로 해보자. 그다가 여러분 에도 막부에서 성리학을 완성한 사람이 누구야? 요즘엔 안 나왔지만 야마자키 안사이. 야마자키 안사이는 어떻게 해요? 성리학의 이기론 가지고 신토를 해석했다. 요거까지 좀 기억이 나야 돼. 자, 그래서 지어볼게요. 자, 힘들어 참아요. 자, 1번 임난의 결과 정권이 교체가 됐다. 에도 막부. 두 번째 도자기 문화가 꼽혔다. 무슨 관? 심수관 이삼평. 그 다음에 이왕 할아버지의 성리학이 일본에 전파됐다. 이왕 할아버지의 제자가 누구예요? 강항을 도와준 게 누구예요? 후지와라 스포츠카야 세이카야? 후지와라 세이카. 이분이 강항 노음으로 쓴 책이 뭐예요? 사서 오경 외원. 그런데 후지와라 세이카가 제자를 잘 키웠죠. 바로 여러분 어떤 제자가 나와야 돼요? 하야시 나잔. 하야시 나잔은 누구 도왔어요? 독후가와 이에야스 도와서 에도 막부의 성리학을 관학화로 삼게 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성리학이 발전하니까 여러분 에도 막부에도 성리학을 가리키는 학교가 생겼죠. 오랜만에 치네. 자, 무슨마 성당, 유시마 성당. 여기까지 알겠죠? 자, 그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임진 무슨 재란, 정유재란의 결과 여러분 자 해보자. 지도를 한번 딱 그리고 한번 감각적으로 해보자. 자, 선생님만 해주는 거예요. 자, 임진 정유재란의 결과 조선 마탱이 같죠. 인구 격감, 문화적 격감 다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 하나 뽑으라면 임난의 결과 제조 지은 명나라를 숭상하는 게 더더욱 심해졌다. 더욱 강해졌다. 그리고 임난 중에 벌어진 일, 항외, 일본군 장군이 조선 사람으로 귀화했다. 그거를 항외라 그러는데, 야, 너 그거 사야간다. 무슨가? 사야가. 무슨 충선? 김충선. 그러면 임난의 결과 가장 신난 건 누구예요? 무슨 군? 누르하치죠. 무슨 금을 세웠어요? 후금. 1616. 후금 1616. 군대. 무슨 군? 팔기군. 가장 불쌍한 게 무슨 나라예요? 무슨 나라? 명나라. 야, 임난 때 너무 재정이 약화돼가지고 뭐 많이 걷다가 세금 많이 걷다가 완전히 나중에 1644의 농민 반란으로 망하죠. 무슨 성의 날? 이자성의 날. 일본도 여러분 제법 일본도 변화가 많았죠. 자, 독후가와 이에야스로 자 무슨 권이 교체가 돼요? 정권이 교체가 되고. 자, 우리 집이 좀 작아요. 무슨 평? 이삼평. 심수관에서 여러분 임난 이후에 일본의 무슨 문화가 꼽히고 도자기 문화가 꼽히고, 그 다음에 이왕 할아버지 제자인 무슨 항, 강항에 의해서 이황의 무슨 학이 퍼져요? 성리학. 그랬을 때 사람 이름 해볼게요. 무슨 세이카, 후지와라 세이카, 사서오경 외훈. 그 다음에 그의 제자 무슨 나잔, 하야시 나잔. 누구랑 손잡았어요? 독후가와 이에야스. 그래서 에도 막부 때 성리학을 완성한 사람이 무슨 작기? 음악 작기야, DJ 작기야, 야마자키 안사이. 자, 성리학의 이기론 가지고 신토를 해설했다. 기억나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배운 거에서 거의 여러분 무조건 한 문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자, 짠. 그런데 여러분 해보자. 여러분 임난, 이제 임난이에요. 임난 끝나고 10년 있다가 여러분, 자,
1608년에 누가 왕이 되느냐? 여러분, 무슨 군이 왕이 돼요? 광해군이 딱 왕이 됩니다. 그런데 광해군이 일단 재밌게 해볼게요. 국사랑 좀 연동을 시켜보자. 아까도 했지만 광해군 딱 업적 중에 하나가 뭐냐? 광해군 왕이 됐을 때 여러분, 의사인 허준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드디어 광해군 시기 때 의학책인 무슨 보감을 완성해요? 동의보감을 완성을 합니다. 왜 그럴까? 외우지 마요. 전쟁 중에 많은 사람 죽었으니까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광해군 때 여러분 바로 국사시간에 요거 모르면 안 되죠? 광해군 때 드디어 무슨 법을 시작합니까? 대동법이죠. 대동법은 그 지역의 특산품인 사과로 걷지 않고 이제 농민이 가지고 있는 쌀이나 여러분 엽전이나 포로 걷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는 뭐에 부과해요? 토지에다가 부과하니까 양반 지주는 많이 내고 농민들은 이제 거의 안 내는 게 무슨 법? 대동법. 이것까지는 국사인데 광해군 때 여러분 아예 답을 알려줄게요. 동사에서는 광해군의 키워드를 여러분 따라해 볼게요. 무슨 외교로 배워요? 중립외교로 배웁니다. 어떤 중립외교냐? 자, 지금부터 해볼게요, 여러분. 이거 재밌어요. 자, 봅시다, 여러분.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 자, 이렇게. 자, 보겠습니다. 자, 광해군 때 여러분, 자, 후금에 여러분, 무슨 아치가? 누르아치가 여러분, 어디까지 먹느냐, 여러분? 여기, 드디어, 무슨 지역까지? 랴오동 지역까지 거의 진출을 했어요. 야, 그럼 큰일 났어. 그러면 랴오동 지역 바로 앞에가 여러분 뭐예요? 만리장성이고 좀만 건너가면 여기가 중국의 수도인 무슨 징이에요? 베이징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명나라가 멘붕이 온 거야. 왜냐? 아니 허접인 줄 알았던 후금의 누르아치가 여러분 거의 랴오동 지역에 진출해서 지금 명나라를 압박을 하는 거예요. 이때 명나라가 광해군에게 야 광해군아 왜요? 우리 명나라가 40만 명 가지고 후금을 치겠다. 그럼 잠깐만 여러분 이때 후금 누르아치 군대를 우리가 무슨 군이라 불렀어요? 팔기군이라 불렀죠. 내가 알아보니까 이거 다 해봐야 6만도 안 돼. 그럼 생각해봐요. 명나라 군사는 지금 몇만? 40만 명에다가 명나라가 갑자기 광해군에게 야 우리 명나라가 임진왜란 때 조선 도왔으니까 군사 보내래. 이때 광해군이 여러분 뭘 하느냐? 머리를 굴려요. 그래서 광해군이 무슨 외교를 하려고 그래요? 중립외교. 핑계를 대. 아니 명나라야 그때 도와준 건 고마운데 우리 임난 끝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힘드니까 군사 못 보내 했더니 명나라가 막 갑자기 야 너 광해군 너 마지막이다. 너 군사 안 보내면 우리 명나라가 후금 치기 전에 조선을 치겠대. 그러니까 광해군이 안 되겠다 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광해군이 자기 부하인 장군인 여러분 따라해볼게요. 이거 외워야 돼요. 강홍립 장군을 불러요. 야 홍립아 너 2만 명 가지고 명나라와 같이 가서 후금이랑 싸우는데 만약에 명나라가 이기면 그대로 있고 명나라가 좀 지거나 명나라가 약해지면 후금에게 항복한다고 얘기를 해라. 우리 조선은 후금과 명나라에 끼어들고 싶지 않다. 근데 명나라가 하도 뭐라고 해서 온 거니까 우리는 중립을 지키겠다. 이렇게 몰래 여러분 얘기하고 보내요. 그래서 조선군이 2만 명이 명나라군이랑 이제 후금이랑 여러분 싸우러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요 40만 명이요. 요 6만 명한테 사람들도 녹아요, 여러분. 녹아요. 이때 강홍님이 역시 광해군이 잘하는구나. 야 40만 명이 6만 명에게 져요. 이때 강홍립이 진짜예요. 모든 부하들에게 야 화살을 쏠 때 화살 촉을 다 꺾으래요. 그럼 여러분 맞아도 안 죽겠죠. 그래서 화살 촉을 끊은 다음에 후금군을 쏜 거야 갑자기. 그러니까 갑자기 후금 애들이 화살 맞고 딱 맞았으니까 죽진 않지만 더럽게 아팠겠죠. 와 하고 있는데 봤더니 화살 촉이 없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강홍립이 티 안 나게 명나라에게 몰래 누르아치에게 항복한 다음에 광해군의 얘기를 전달한 거야. 우리는요 후금이랑 싸우고 싶지 않은데 명나라 때문에 억지로 온 거다. 그래서 광해군이 얘기하기를 니네와 싸우고 싶지 않다라고 했더니
누르하치도 땡큐죠. 왜냐? 조선도 강하거든. 근데 여러분, 광해군이 몰래 무슨 홍립한테, 강홍립한테 중립하겠다고 하니까 누르하치가 알았다고, 니네 이해하겠다고 해서 여러분, 바로 광해군의 키워드는 무슨 외교다? 중립외교다. 그러면 그 중립외교할 때 가장 중요한 사람이 무슨 홍립이다? 강홍립이다. 됐고요. 그 다음에 명나라가 여러분 후금 쳐들어갔다가 40만 명이 사르르르 녹았어요. 그 전투를 외우자. 1619년 사르후 전투라고 부릅니다. 이것도 여러분 연도 좀 외워두면 좋아요. 1619년 무슨 전투? 사르흐 전투화 때 많이 녹았다. 이때 강홍립, 광해군의 무슨 외교? 중립외교까지 알면 되겠죠? 자, 됐고 여러분. 자, 그러면 여러분 연도 좀 이제 하고 넘어갈게요. 내용은 배웠으니까 이제부터는 연도를 외워야 돼요. 천천히 해보자. 자, 1592년에서 1598년까지 여러분 임진, 강하협상, 무슨 재란, 정요 이렇게 재란이 있었죠. 그럼 해보자. 오늘 배운 거 1600년. 빨리 해봐요. 뭐가 떠올라야 돼요? 일본에서 노쿠가와 이에야스가 토요토미 히데요시 아들 세력을 제거했죠. 자, 세키 가하라 전투. 세키 가하라 전투. 그러면 또 최근에 뭐가 있을까? 1603년에 여러분 세키 가하라 전투로 드디어 일본의 무슨 막부가 들어서요? 일본의 에도 막부가 들어섰다. 이거 연도 외워야 돼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뭐가 있느냐? 자, 하나 빠졌네. 1609년이에요. 요 1609년에 지금 조선은 현재 여러분 무슨 군이에요? 광해군이죠. 그럼 해볼게. 여러분 에도 막부가 자꾸 조선에게 편지를 보내. 야, 조선아, 임진왜란은 토요토미가 일으킨 거다. 나 독고가는 반대했다. 그래서 우리 이웃이니까 싸우지 말고 다시 교류하자. 무슨 말이냐 여러분? 임난 이후에 우리 조선이랑 일본이랑 거의 절교했었거든. 그러면 일본 입장에서 여러분 조선이랑 무역도 하고 문화를 받아야 되잖아. 그래서 에도막부가 계속 쫄라. 같이 놀자고 해서 여러분 1609년에 광해군 때 여러분 일본과 따라볼게요. 무슨 약조를 맺어요? 기유 약조를 맺습니다. 요 기유 약조를 맺어서 조선과 일본이 여러분 다시 뭐를 합니까? 교류를 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쓰시마를 통해서 다시 조선과 일본이 사귀입니다. 아하, 그러면 1609년 이거 아는 사람 알 거야. 1609년 광해군 때. 자, 무슨 약조? 기유 약조를 통해서 조선과 일본이 다시 교류를 맺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하나 재밌는 얘기 해줄게요. 자, 해보자. 그럼 여러분 조선과 일본이 사귀기 위해서는 사신이 왔다 갔다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임난 끝나자마자 조선에서 일본에 간 사신이 있었어요. 왜 갔느냐? 전쟁 끝난 거 이제 종결도 하고 억지로 끌려간 조선 포로들을 잡아오려고 몇 번 사신을 보내거든요. 그거를 자, 회답 겸 세환사라고 부릅니다. 뭐라고요? 임난 끝나자마자 요때 여러분 니네 그 문학 시간에 배웠죠. 조선의 스님이었던 무슨 당 스님이 사명당 스님이 일본에 가서 막 이렇게 협상하잖아. 그 사신을 회답, 일본의 응답에 회답한다. 세환이 뭐야? 잡혀간 조선 사람들을 데려온다. 그래서 임난 끝나자마자 조선에서 일본에 간 사신을 뭐라 그래요? 회답 겸 세환사야. 요게 여러분 나중에 이름이 바뀌어서 여러분 따라해볼게요. 바로 무슨 사로 바뀌는 거예요? 통신사. 주로 무슨 막부 때요, 여러분? 에도 막부 때. 자, 무슨 막부 때? 자, 조선이 에도 막부에 보낸 사신. 맨 처음 이것도 옛날 문제긴 한데 외워두면 좋아요. 그래서 임난 끝나고 에도 막부가 자꾸 조선이랑 다시 그 수교하고 싶었죠. 그래서 회답 겸 세환사를 계속 보내다가 요 회답 겸 세환사가 나중에 SK 혹은 LG 무슨 사가 되는 거예요? 통신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하나 재밌는 거 해줄게요. 자, 재밌는 거 해보자. 자, 일단 여러분 우리 누구랑 친했어요? 명나라와
조선이 되게 친했죠. 그래서 명나라 황제가 조선에 보내는 사신을 우리가 뭐라 그러느냐 외울게요. 칙사. 니네 그거 알아요? 옛날 속담에 야 완전히 칙사 대접을 받았어. 뭐냐? 명나라 황제가 보내는 사신이 칙사니까 조선왕이 여러분 저기 앞에까지 가서 막 그냥 손잡고 궁궐 데려와서 엄청나게 파티 해줬겠죠. 그래서 칙사 대접받은 거는 최고의 대접받은 거예요. 그러면 조선에서 여러분 명나라에 사신을 보내겠죠. 그래서 명나라에서 조선에 오는 사신을 칙사라 그러면 조선에서 명나라 가는 사신을 외울게요. 조천사라고 부릅니다. 외울게요. 무슨 천사? 조천사. 명나라와 조선은 여러분 무슨 관계예요? 군신 관계. 조공책봉 관계죠. 그래서 명나라에서 조선에 간 사신을 칙사. 칙사. 조선에서 명나라에 간 사신을 지금 외울게요. 무슨 천사? 조천사. 조천사라고 한 번 더. 그러면 조선에서 임난 끝나고 에도막부 일본에 갔던 거를 맨 처음에 뭐라 그랬다고요? 회답 겸 무슨 사? 세완사였다가 나중에 요게 무슨 사로 바뀌는 거예요? SK, LG 무슨 사? 통신사. 됐고 여러분. 그럼 하나만 더 해보자. 하나만 더 해보자. 이제 배운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1616년에 여러분 16년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후금. 무슨 금? 후금. 그러다가 1619년에 조선과 명나라가 여러분 후금 쳐들어갔다가 후금에게 사르르 녹았죠. 자, 무슨 전투? 사르흐 전투. 요때 여러분 우리 광해군이 요때 여러분 자 무슨 홍립을 시켜서 여러분 무슨 홍립? 강홍립 시켜서 무슨 외교 중이었다? 중립외교 중이었다. 지금부터 여러분 이제 뭐냐 연도 싸움이 될 거야. 내용도 자세히 해주겠지만 연도도 나올 때마다 계속 외우세요. 다음에 보겠습니다. 응?